근사값 개념 1번입니다. 근사값과 오차. 개념 1에서는 참값이 뭐고, 근사값이 뭐고, 또 오차는 뭔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길이, 무게 등 어떤 양의 실제의 값을 참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직접 재어서 측정하여 얻은 값을 측정값이라고 하고요. 측정값이나 반올림하여 얻은 값 등 참값은 아니지만 참값에 가까운 값을 근사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2cm다. 이것은 측정하여 얻은 값이니까 근사값이죠. 또 우리 반 학생 수가 37명이다. 이것은 참값이죠.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요.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값을 오차라고 해요. 즉 오차는 근사값 빼기 참값 이렇게 구하지 참값 빼기 근사값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의 근사값을 0.26 이렇게 하면 이때 오차는 근사값 0.26에서 참값 4분의 1을 빼서 계산해야죠. 4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0.25 그러므로 오차는 0.01이죠. 개념 2번입니다. 오차의 한계와 참값의 범위. 개념 2에서는 오차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요. 또 참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근사값에 대한 오차의 절대값이 어떤 값 이하일 때 이 값을 근사값에 대한 오차의 한계라고 해요. 오차를 구하는 방법. 근사값이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냐 측정하여 얻은 근사값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죠. 먼저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는 근사값의 맨 끝자리, 그 자리의 자리값 곱하기 0.5 또는 2분의 1. 측정하여 얻은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는 측정계기 최소눈금 단위 곱하기 0.5 또는 2분의 1.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외울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36.5 이것의 오차의 한계. 근사값이 36.5예요. 근사값의 끝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죠. 그러므로 오차의 한계는 0.1 곱하기 0.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0.05죠. 최소눈금 1g으로 측정하여 얻은 근사값 34g 이것의 오차의 한계. 측정하여 얻은 근사값인 경우 근사값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오차의 한계를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최소눈금 1g 이게 중요해요. 측정하여 얻은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는 최소눈금 단위의 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1g 곱하기 0.5 0.5g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 단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참값의 범위. 참값은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요놈보다 크거나 같고 또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보다는 작아요. 왼쪽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오른쪽 부등호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 3.4의 오차의 한계와 참값 A의 범위를 구해보면 먼저 오차의 한계는 근사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오차의 한계 구할 때는 0.1 곱하기 0.5 즉 0.05죠. 참값 A의 범위는 근사값
3.4 빼기 오차의 한계 0.05 이상, 또 3.4 더하기 0.05 미만, 3.4 빼기 0.05는 3.35죠. 그리고 3.4 더하기 0.05는 3.45죠. 즉 참값 A는 3.35보다 크거나 같고 3.45보다 작다. 여기서 이 양 끝값 3.35와 3.4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4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사값이죠. 개념 3번입니다. 유효숫자와 근사값의 표현 방법. 개념 3에서는 유효숫자가 뭐고, 그리고 이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근사값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반올림 등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부분 또는 측정하여 얻은 믿을 수 있는 숫자를 유효숫자라고 해요. 보통 근사값을 나타내는 수 중에서 1부터 9까지 이 한 자리의 자연수는 모두 유효숫자고요. 0은 유효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0이 유효숫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죠. 먼저 0 아닌 수 사이에 있는 0은 유효숫자예요. 예를 들면 1004, 여기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있는 이 두 개의 0, 이것은 1과 4라는 0 아닌 수 사이에 있죠. 이때의 0은 유효숫자예요. 또 소수점 아래 0 아닌 수 뒤에 있는 0은 유효숫자예요. 3.4000, 여기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 4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0은 모두 유효숫자예요. 0.00200, 여기서 앞에 있는 세 개의 0은 요놈은 유효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써놨냐고요? 만약에 요 세 개의 0을 써놓지 않으면 자리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자리수를 위한 0은 유효숫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0은 유효숫자죠. 근사값 21,000이 있는데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효숫자가 달라져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경우에는 100의 자리까지가 유효숫자가 되고요. 즉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경우 유효숫자는 210 이렇게 3개가 되고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는 1000의 자리까지가 유효숫자가 되는 거죠. 즉 2, 1이 유효숫자. 만약에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반올림한 자리를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때는 0이 아닌 수 2와 1은 유효숫자지만 뒤에 있는 3개의 0은 유효숫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근사값의 표현 방법.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유효숫자인 부분을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 a와 10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내요. 즉 a 곱하기 10의 n제곱 또는 a 곱하기 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a는 정수 부분이 1보다 큰 한 자리인 그러한 소수고요. n은 자연수예요. 예를 들어서 0.037 요놈을 a 곱하기 10의 n승 또는 a 곱하기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나타내보죠. 0.037에서 유효숫자는 3과 7이죠. 3과 7을 쓰고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리가 되게 하려면 3 뒤에 소수점을 찍으면 되죠. 소수점이 0과 0 사이에 있던 놈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옮겨갔죠. 오른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분의 1이에요. 두 칸 옮겨갔으니까 10의 제곱분의 1.
148. 여기서는 1, 4, 8이 모두 유효 숫자죠. 1, 4, 8을 쓰고 하나만 소수점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돼요? 1과 4 사이에 찍어야죠. 소수점은 원래 1의 자리 뒤에 8 뒤에 있는 놈이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분의 1이 아니고 그냥 10의 몇 제곱, 몇 칸? 두 칸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개념 4번입니다. 근사값의 계산. 근사값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과 곱셈,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근사값끼리 더하고 뺄 때는 유효 숫자에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즉 유효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에 맞추어서 반올림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사값 3.1 더하기 근사값 1.05. 첫 번째 근사값은 유효 숫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죠. 두 번째 근사값은 유효 숫자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죠. 요놈 어디에 맞춰야 돼요? 높은 쪽 첫째 자리에 맞춰야죠. 그러므로 1.05 여기서 둘째 자리의 수가 5죠. 5 이상일 때는 반올림을 해주고 5보다 작은 수가 올 때는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3.1 더하기 1.1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더하면 4.2죠. 두 번째, 근사값의 곱셈, 나눗셈. 근사값끼리 곱하고 나눌 때는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적은 쪽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도 반올림을 해서 처음 계산할 때 그 적은 쪽, 그 개수에 맞추어서 답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8.5 곱하기 32.1. 8.5는 유효 숫자가 2개죠. 32.1은 유효 숫자가 3개죠. 이놈을 2개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맨 끝에 있는 1, 5보다 작은 수므로 버리고 이것은 8.5 곱하기 32를 계산을 해야 돼요. 8.5 곱하기 32를 하면 272. 요놈은 유효 숫자가 3개죠. 2개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맨 끝에 있는 수를 봐야 되는데 요놈이 2, 5보다 작은 수이므로 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27 이렇게 쓰면 안 되죠. 0을 안 쓰면 27이 되니까 0을 써서 270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또 270에서 1의 자리의 수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그냥 270을 써놓으면 모르죠. 여기서 유효 숫자는 2와 7이죠. 그러므로 유효 숫자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a 곱하기 10의 n승꼴로 바꾸면 2.7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